중국 반도체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는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고 뭐 한 5년 10년 그렇게 구형 제품을 원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호재예요.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약간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흐름이 조금 나타났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우시에도 공장이 있고 그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를 했죠. 그 이름이 지금은 솔리다임이라고 네. 하고, 근데 솔리다임의 좀 상태가 안 좋다면서요. 실적도 안 좋고 네. 또 거기도 첨단 장비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 쪽, 특히 하이닉스. 중국에 있는 반도체 라인들, 한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 라인들의 장비가 못 가진 않아요. 1년 유예는 받았죠. 근데 1년마다 미국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중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라인에 18나노 미만 D램, 네. 128단 이상의 3D 낸드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발표가 있기 전에 한참 전부터 이제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왔던 그러한 공정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서는 그런 공정을 위한 생산 장비는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장비를 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팔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외부로 유출이 돼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줬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부터는 반도체 장비 안 팔어, 이렇게 되겠죠. 아작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장비가, 미국의 첨단 장비가 중국에 있는 다른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만 들어간 것만 계속 입증을 하면, 그게 외부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흘러나가서 뭐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시는 반도체 장비 구매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통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렇게 귀찮은 일 혹은 불확실성, 이건 또 시장에서 좀 밸류에이션이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중국 업체들 뭐 예를 들면 D램의 뭐 CXMT라든지 또는 낸드 YMTC 같은 그런 네. 회사들은 이제는 미국 정부가 저런 스탠스를 취하는 한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말라 죽는다고요? 말라 죽는 거죠. 그 시간 문제라고요? 그럼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뭐 예를 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노벨러스나 램 리서치, KLA 뭐 이런 회사들이 공급하는 그런 장비들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최신 미세 공정으로 전환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옛날 장비 가지고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시장이 그런 구형 제품을 원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구형 제품만 있어도 어차피 중국 시장이 거대한 글로벌 시장과 같은 규모다 보니까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아니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나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옛날 현재 제품 대비해서 성능이 막 몇십 %씩 떨어지는 그런 뭐 PC나 서버나 또는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는 현재도 최신 IT 세트 네. 그런 제품에 들어갈 만한 스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당장은 뭐 약간 저가 시장이나 그런 쪽에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10년, 뭐 15년,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고 뭐 한 5년, 10년 그렇게 계속 시간이 가서 점점 IT 세트의 성능이 개선되고 전력 소모량이 떨어지고 그런 트렌드에서
과연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만드는 반도체들이 쓰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은 그쪽 고사되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호재예요. 그래요. 잠재적인 큰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업체 걱정까지는 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 같고 일단 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걱정을 하자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허락을 잘 받으면 네. 그래도 중국 쪽에다가 첨단 장비를 중국 장비를 이제 가져오는 것까지는 네. 그래도 그거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최첨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 그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는 한 세대 정도는 약간 뒤떨어지는 뭐 그 정도의 그 반도체는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반드시 정말 최신 미세 공정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컨슈머 디램이라든지 뭐 모바일 쪽에 뭐 일부 뭐 이런 것들은 약간 한 세대 정도 뒤떨어진 거를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라인들에서는 그런 거 위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선택적으로 좀 배치를 그렇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그러한 것들과 한 세대 정도, 두 세대 정도 떨어지는 그런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못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귀찮지만 뭐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경쟁자가 사라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중요했던 게 SK 하이닉스는 감산을 좀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캐펙스, 그러니까 장비나 신규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삼성은 역시 1등답게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감산 없다. 투자 지속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우리가 봤던 치킨 게임인지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만 또 얻어맞는 건지 요거를 조금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예.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요? 예, 오해예요. 그거는 치킨 게임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킨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거나 또는 그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자, 어떤 얘기냐면 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서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네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지금 그 과거 어느 때보다 경쟁사들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거나 아니면 일부 제품에서는 지금 약간 역전된 모습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B 나노로 지금 마이크론이 내년 1분기 정도에 넘어가는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1B 나노 양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1B 나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장 최신 공정. 네, 지금은 다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1A 나노 생산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B 나노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마이크론은 1B 나노 양산을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좀 일찍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요? 그리고 수율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낸드 쪽에서도 보면 삼성전자가 128단 싱글 스택이라는 그런 낸드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네. 거기서 수율도 워낙 좋고 또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거둬왔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더블 스택이라는 공정으로 그 경쟁사들이 진작에 넘어간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더블 스택으로의 전환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그래서 176단 더블 스택 그 양산이 조금 원래 생각한 것보다 좀 차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사들은 지금 원래 그 176단 더블 스택의 생산 비중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128단까지 싱글 스택이라는 공정을 유지를 하면서 네. 싱글 스택이 더블 스택보다 훨씬 이익률이 좋거든요. 간단해요. 싱글 스택이. 예. 네. 기술적으로는 더 난이도가 높은데 이제 공정이 간단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128단 싱글 스택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이익률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6단으로 넘어가면서 싱글 스택으로는 더 이상 제품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졌죠. 아하. 그래서 이제 더블 스택으로 넘어가는데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진작에 싱글 스택을 포기하고 64단 때부터 이제 더블 스택으로 이제 먼저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128단까지는 삼성전자가 싱글 스택으로 훨씬 높은 이익률을 얻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도치 않게 네. 예상치 못하게 더블 스택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현재.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176단은 조금 비중을 천천히 늘리고 네. 236단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겠죠. 당연히 뭐 한 단계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조금 뛰어넘어서 높은 그런 단수로 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D램 낸드 재고가 뭐 모든 업체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쌓이고 있잖아요. 네. 특히 낸드 재고가 지금 D램 재고보다도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들보다 조금 구공정의 제품에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막 쌓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그 재고를 줄여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일본의 키옥시아는 오염 문제가 있으면서 불량 제품을 엄청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지금 버리지 않고 재고를 엄청 쌓아두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물량이 또 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에 낸드 가격을 엄청 또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낸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낸드 업체들 경우에는 빨리 재고를 지금 떨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빨리 재고를 줄여야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많이 팔겠다.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 거쳐가야 될 그런 그 과정이에요. 필수적인 과정. 근데 이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네, 쌓여 있는 네. 재고를 어떻게 네. 해서든 빨리 많이 팔겠다라는 거랑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회사들은 감산이라는 것 자체를 원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존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간접적인 감산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거를 더 먼저 했어요. 2019년에. 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반도체 라인은 네. 반도체 라인 하나 전체가 이렇게 사이클이 삥삥삥 도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반도체 라인 안에는 베이라는 그런 몇 개의 단위로 반도체 라인이 또 나눠져요. 그 각각의 베이들이 서로 따로따로 도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먼저 제일 처음 베이를 거기 있는 장비를 뜯어내서 네. 다시 재배치를 해서 얘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나머지 예를 들면 5개 베이겠다 그러면 4개의 베이는 돌리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배에서 그 작업이 끝나면 이 첫 번째 배에는 다시 그 생산을 하고 두 번째 배에서는 또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1년 내내 이런 작업을 보통 하기 때문에 예. 그 라인에서는 물론 나중에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라인 전체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간접적인 감산 효과가 있죠. 아.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산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 그 워딩에 그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감산을 안 하면 그냥 감산 안 한다고 그랬죠. 인위적인 감산 안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간접적인 감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아. 하이닉스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인 감산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라인 자체에 진짜 웨이퍼 투입을 안 하고 그냥 아예 놀리겠다 그런 감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이 한 말이랑 하이닉스 한 말이랑 같은 거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산 그것까지는 라인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을 계속하고 하이닉스는 줄인다 그러니까 이거 하이닉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뭐 큰 피해를 입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날 삼성전자 그 발표한 당일날 삼성 주가는 빡 오르고 하이닉스 빡 떨어졌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캐펙스를 하이닉스는 뭐 50% 이상 줄인다고 얘기했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줄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시장이 이제 충격을 먹은 것인데 네.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의 내년 캐펙스가 많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삼성전자가 내년에 생산 증가율이 딱히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캐펙스를 늘리는데 어떻게? 그거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내년에 그 캐펙스 중에서 R&D 쪽의 투자 금액과 네.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 투자하는 금액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산에 직결되는 장비 구매액은 내년은 올해 대비 꽤 감소할 겁니다. 내년은 좀 감소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후공정하고 후공정하고 R&D 장비 구매. R&D 장비랑 후공정 그거는 이제 투자는 R&D 장비 늘고. 구매라고 하는 건 EUV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극자외선 노광 장비, 네. EUV랑 후공정이라면 뭐 패키징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투자를 그동안 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 좀 많이 그 부분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양산이랑 연결되는 장비 구매액은 내년에 올해 대비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은 EUV, 그러니까 노광 장비 빼면은 실제 투자가 많지는 않은 거고, 그렇죠. 근데 전공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캐펙스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후공정, 패키징이라든지 이쪽에다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체 캐펙스가 그러면은 줄어드는 효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EUV와 네. 그다음에 그 전공정 장비 중에 EUV 장비랑 그다음에 후공정 그 투자액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 구매액은 내년에 올해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삼성전자가 그걸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EUV 장비를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빨리 지금 도입을 했잖아요. 네. 지금 마이크론은 EUV 장비를 하나도 안 써요. 원비엔하에서도. 아, 하이닉스도 굉장히 제한적인 쪽에서만 쓰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원 A 나노에서부터 EUV 장비의 적용 범위를 DRAM에서 굉장히 크게 늘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삼성전자가 시행착오를 좀 더 겪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차피 경쟁사들도 EUV 장비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때 가면 아마 삼성전자와 경쟁사들 간의 경쟁력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EUV를 사용하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지금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EUV 장비를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V를 써도 지금 생산 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면서요? 네. 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뭐 EUV를 적용하면서 헤맬 때 삼성전자는 그거를 미리 겪었으니까 나중에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확 좋아질 수 있죠. 그걸 확 치고 경쟁력이. 나갈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좀 많이 들고 생산 증가율은 뭐 크게 뭐 높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돈을 캐펙스를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약간 그런 거네요.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약간 차가 아직은 치고 나가지 못한 약간 그 터보렉 같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나중에 그 추진을 받으면 더 세게 그럴 치고 수 나갈 있죠. 수 있는. 네. 이거 비유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는데 오늘 이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갈까? 이 책 이야기도 잠깐 좀 해봤고요. 진짜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저희도 영상으로 고이고이 간직해서 저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명석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